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종목들 옥석 가리기 나서 보겠습니다. 오늘도 MTN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필식. 네, 위원님, 오늘은 두 종목 모두 신규 상장과 관련된 이 종목들 위주로 들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양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마켓컬리의 예비 심사를 앞두고 우양의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쉽게도 현재는 윗골이 좀 달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 모멘텀은 유효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혹시 공략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마켓컬리 상장 부분이 상당히 시간도 좀 많이 지연됐고 중간에 시끌벅적도 했었는데 이제 최대 주주 부분뿐만이 아니라 보호회수 물량에 대한 기간 부분들을 언급이 되면서 다음 주 정도면 구체적으로 스케줄이 나온다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관련성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제 우양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는 이제 마켓컬리의 가정 간편식 그리고 신선 제품에 대한 납품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두각이 좀 됐는데요. 매물대 소화하는 구간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양만 좀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적으로 우양은 윗꼬리가 좀 달려있고 수급적인 특징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지만 우양 같은 경우에도 꼭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의 마켓컬리에 대한 상장 부분을 기대를 해놓고 성장성으로 같이 묶어서 만약 가서 보겠다라는 주가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4,100원 아래쪽이 우양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 우양 같은 경우만 놓고 보지 마시고 흥국 F&B도 마켓컬리 부분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스타벅스 쪽으로도 음료 쪽으로 강점 부분에 언급이 좀 됐었죠. 이 부분과 같이 엮어서 좀 묶어서 좀 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양만 보지 마시고 흥국 F&B도 보는데 우양만 나는 보겠다라는 관점이라면 4,100원 아래쪽에 내 단가를 맞춰놓는 전략을 좀 펴보자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꼭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마켓컬리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도 관련주인 우양 그리고 흥국 F&B까지 이 시야를 넓혀서 조금 더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양은 4,100원 선 이하선에서 매수하는 전략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국전약품입니다. 현재도 강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바이오 기업인 샤페론이 연내에 IPO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국전약품의 시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지금 자리 또는 혹시 눌림 자리 공략 가능할지 궁금해서 들고 봤습니다. 네, 국전약품 역시도 이제 샤페론 부분이 이제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죠. 이 샤페론이라는 기업은요, 면역 혁신에 대한 신약 개발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염증이나 아토피, 알츠하이머 등과 같은 물질 부분과 신약 개발에 중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전약품이 왜 이 샤페론의 이슈 부분에 집중되고 있느냐? 바로 국전약품이요.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인 누세핀의 원료를 이 샤페론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관점뿐만이 아니라 사실 국전약품을 단순하게 바이오 쪽으로 한번 보지 말자. 새로운 먹거리 쪽으로 또다시 전자 소재, 전자 재료 소재 쪽으로까지 활성화를 시키고 있다는 부분도 놓고 본다면 추가적인 성장성 부분과 주가 상승 탄력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전약품 역시도 꼭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데요. 오늘 보시면 일봉상에서도 지금 수급적인 특징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일봉상에 놓고 보면 앞에 매물들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나 9,200원 이하 정도의 단가를 맞추는 전략을 가지고 눌림 매수, 분할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전약품 역시나 고사인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눌림 자리에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AS 들어가 볼까요? 오늘 주셨던 종목들이 정말 좋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난주에 주셨던 캠트로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오늘 바로 목표가를 달성해 버렸습니다. 7% 넘는 수익 챙겼고요. 또 두 번째로는 3차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던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29% 가까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목표가 달성 축하드리고요. 자, 이 종목들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좀 갈리셨을 것 같아요. 8월 11일 날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놓고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지난 금요일 날 손절 라인 부분을 일단 이탈을 하는 흔적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절을 대응하신 분들도 분명하게 있었을 거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조금 큽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특징을 우리가 아침과 점심때로 활용해서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군들의 윗꼬리 차익 실현들이 반복되니까 오늘 역시도 목표가 부분이 1,600원 부분을 살짝 뛰어넘어서 1,700원을 달성이 됐는데요. 동산 같은 경우는 당분간 이런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익 실현을 계속해서 슈팅이 나갈 때마다 반복을 하시면 좋겠고요. 단 긍정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역시나 동사에 대한 이 부분 2차 전지 전액에 대한 국산화 그리고 이 부분이 단순하게 2차 전지 업종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업종 쪽에 대해서 납품이 시작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트레이딩이 좀 필요할 것 같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놓고 보시면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수급의 주체가 없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 꼬리,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 순간적으로 호가가 깨지면서 그냥 시장가 매도가 발생됐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 중에 뭔가 이슈가 없는데 시장가로 계속 패대기 치는 하락이 나올 때는 딱 하루만 한 템포를 조절을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그 다음날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놓고 본다면 현재 기준에서 캠트로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9,200원 아래쪽에 워낙 흔들고 있기 때문에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 메이저 수급이 없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보면 9,200원 아래는 예전의 금양처럼 다시 한번 모아보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쪽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세 번째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 이제 네 번째 목표가 상향 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상향 조정은 조금 높게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다른 건 아니지만 사실 최근 들어와서 네옴시티 부분에 표현 쪽은 조금 너무 확장성 같다. 그래서 원전 관련 쪽에서 저는 판단을 못하겠다라는 표현을 드렸었죠. 하지만 이집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 부분에는 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폴란드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있는데요. 정부에 대한 정책 부분도 계속 유지가 됐다라는 부분, 수급적인 측면에 놓고 보시면 외국인이나 특히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긍정.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4차 목표가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워낙 네옴시티 때문에 앞에 목표가들은 좀 짧게 트레이딩할 수 있게끔 잡아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번 4차 목표가는 바로 23,900원을 표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크게 좀 상향을 하는데요. 여기 유상증자 발생 전에 고가 플레이 부분에 대했던 최근 가장 고가인 부분을 목표가로 4차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 역시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여러분께서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특히나 이런 모양들 분봉으로 살짝 눌림목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급의 변화가 계속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시면서 비중을 다시 한번 눌림목이 들어올 때는 자신감 있게 채우자라는 표현을 좀 드리면서요. 4차 목표가까지 나머지 물량, 절반 물량은 꼭 가지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AS 도와드리겠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네페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아침 방송에도 그런 표현을 살짝은 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순환 매수기 조금씩 보인다. 뭐냐 시장이 미리 선반영이 되었고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다 보니까 순환매 쪽 시장이
급락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장중 부근의 눌림 정도만 있고 개별 종목 장세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페스 반도체 후공정 쪽에 집중되어 있죠. 패키징에서부터 테스트까지. 그러니까 일관수주, 일명 단어상으로 용어로 좀 턴키라는 표현을 썼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고요. 2차 전지 쪽으로도 포함해 보면 전자재를 대한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역시나 사실 1분기와 2분기 실적 부분에 우려감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번에 드디어 흑자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보였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12조 시장에 관련된 반도체. 이 반도체 크기가 이제 성능 대비해서 칩이 점점점 작아지고 고성능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칩인 방식의 후공정 쪽에 검사를 하지 못하고 이제 칩 아웃 방식이라고 표현해서 바깥쪽에서 칩 안쪽에 집어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칩 펜아웃 쪽으로 넣어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적으로 개발이 되었고 첨단 패키징 쪽 기술적으로 동사 부분이 돼서 동반적인 수혜가 좀 예상이 됩니다. 워낙 가장 핵심적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이 되고 양산 부분이 벌써 미리 좀 준비를 해놓다 보니까 시작이 되면서 투입이 되고 있는 검증 시기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흑자 전환을 만들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추가 확장성을 놓고 본다면 상승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아직 아쉬운 부분은 오늘 투신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거 가지고 매수 공격해? 라는 부분은 아니겠죠. 연속성이 좀 필요할 것 같겠고요. 여기서 3일 연속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바닥권 쪽에서 다시 한번 동사에 매수 누적이 좀 들어오는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소극적인 측면 말씀 좀 드립니다. 네, 현재가 이하 쪽으로 매수 타이밍을 좀 잡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23,3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23,300원짜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필시기하면 갭. 보이는 갭이죠. 이 갭에 대한 매물을 좀 소화하는 부분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9,8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19,800원짜리는 바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외바닥 이후에 다시 한번 와서 횡보할 때 이 평균 단가가 19,800원입니다. 이 부분을 훼손하지 않아야 눌림목 부분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지가 되면서 우상향 쪽으로 열리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가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쪽, 로컬 쪽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있다는 부분, 실적에 대한 긍정을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네페스 체크해봤습니다. 목표가 23,300원, 손절가 19,800원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필식! 필식!